자, 뒷부분 영상이 빠진 관계로 추가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와 생명 현상부터 여러분들 학습지 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소의 작용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자, 효소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응물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2번이 효소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결합 부위가 일치해야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모양이 다르면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효소하고 반응물이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가 지금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효소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일단 결합을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촉진해주고요. 반응이 끝난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된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또 반응물과 계속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용어들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먼저 기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촉매 작용을 받는 반응물. 그러니까 위에서는 1번 여기 반응물이 기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활성 부위는 이 기질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효소의 특정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소 기질 복합체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여 형성된 건데, 요게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죠. 활성 부위는 입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 부위에 맞는 구조의 반응물과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효소하고 활성 부위에 들어맞으면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활성 부위와 맞지 않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응 전후에 구조하고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에 생성물과 분리되고 나면 다시 반응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해서 또다시 반응을 촉매시키는 본인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효소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는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에 이어서 2020년도에 추가된 문제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다 봐주세요. 자, 2020년 9월에 출제된 정무연합 학력평가 문제 19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 과정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가에서는 똑같이 5%의 과산화수소수를 넣었고요. 나에서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게 바로 이 증류수와 감자즙입니다. 하나에는 증류수만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에는 감자즙만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무풍선의 부피 변화를 관찰하니까 B에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특정 반응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 볼게요. 기억.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생체 촉매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서 발생하는 기체가 산소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선생님하고 정리를 하면, 자, 과산화수소수가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과 산소로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숫자를 맞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산소 기체는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이 카탈레이스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 카탈레이스가 생체 촉매에 해당이 되고요. 감자 속에 존재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기억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니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자, 과산화수소 분해 자체는 굳이 촉매가 없는 환경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죠. 그래서 B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은 과산화수소 분해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푸는데 실험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실험 조건에 좀 더 충실하게 단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와 감자즙을 각각 넣어 주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과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대조군으로서 증류수를 넣은 플라스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험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군으로서 감자즙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두 개를 실험을 해서 결과값을 비교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실험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실험 자체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항상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년 11월에 출제된 정무연합 학력평가 문제고요.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카탈레이스에 의한 반응을, 그리고 나는 이 효소에 대한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생성물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된 결과를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여기에서 물과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옆에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배울 때 선생님하고 봤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산소이다. 맞고요. 자, 그럼 니은, 나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E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이 반응물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출발 지점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니까 여기에서는 E1이겠죠. 그래서 E2가 아니라 E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이건 사실 위에 있는 자료를 굳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탈레이스가 효소이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11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는 사실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과학식을 한번 정리를 했지만, 이 과산화수소수가 분해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활성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그래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활성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우리 교과서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여기 이 단원 내용은 여기에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 다음 단원까지잖아요. 다음 단원에 2020년 문제도 잊지 않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